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돌싱녀입니다. 이혼 경력만 빼면 직장도 다니고 이제 좀 살만해져서 남들이 보기엔 제가 평범한 여자처럼 보이겠지만 제 인생 참 별의 별일 다 겪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 어렸을 때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는데 정말 지겨우리만큼 싸우셨어요. 싸우는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중에 아버지의 돈 문제가 가장 심했어요. 아버지는 경제력도 없으면서 사업한답시고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 유치원생 때 엄마가 후련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런 저를 아빠가 잠시 키우기도 했지만 아빠는 곧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저를 잠시 보육원에 맡기기도 했어요. 그러다 친척 집으로 다시 맡겨졌는데 부모가 버린 아이를 저희 구모네 가족도 썩 반기진 않았어요. 저는 늘 고모 부부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고 머리가 커지니 사촌들도 대놓고 제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생활 끝에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곤 그 길로 한동안 가출 청소년들이 있는 쉼터에서 지내다가 숙식이 되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비록 일은 고되지만 눈치 안 보니 살 것만 같았어요. 사장님 부부도 제 사정을 듣고 안 됐는지 이것저것 반찬도 챙겨주고 하셨죠. 식당은 작지도 크지도 않은 중간 규모였지만 꽤 내실이 탄탄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주방 일도 돕고 홀서빙도 했지요. 적은 월급이었지만 하루 한 끼 먹으며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21살 때는 검정고시를 봐서 어찌어찌 고졸 명함이라도 땄어요. 검정고시도 식당 사장님의 권유로 보게 되었는데 사장님 말씀이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뭘 해도 한다고 언제까지 식당에서 서빙만 할 수는 없지 않냐고 하셨죠. 사장님 부부는 나이가 지긋한 60대 중후반의 부부였는데 제게 늘 좋은 말씀과 인생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어느 날은 사모님이 본인 살아온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난 첫 애를 거의 40이 다 되어서 낳았는데 애가 안 들어서서 아주 고생을 했어. 시댁 식구들한테 핍박도 많이 받고. 어머, 그러셨구나. 심적으로 고생이 정말 많으셨겠어요. 응, 엄청났지.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태어난 애가 아픈 애였으니 내가 얼마나 더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 라고 하시는데 사장님 부부한테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큰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둘째 아들은 건강해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도 잘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늘 둘째 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그런 사정이 있구나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부턴가 사장님네 둘째 아들이 식당에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오지도 않던 사람이 주말마다 일을 돕겠다며 나오는데 저도 자연스레 몇 마디 트다 보니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게 되었어요. 사장님 아들은 제 사정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안쓰러웠는지 올 때마다 저한테 간식거리나 소소한 선물들을 사다 주곤 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제가 안쓰러워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오빠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도 늘 바다만 먹는 게 미안해 그때가 겨울철이라 서툰 솜씨로 목도리를 떠서 주었어요. 돈이 없으니 이런 거라도 해주고 싶었죠. 근데 며칠 후 오빠가 제게 고맙다는 의미로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는데 별 생각 없이 영화를 보고 나온 후에 오빠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하는데 사실 오빠가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고백을 받으니 몹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언감생신 사장님 아들과 사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 처지에 오빠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오빠가 마음에 들었고 만나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힘든 시절에 정말 큰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장님 부부가 이 사실을 알면 탐탁지 않아 하실 것 같아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오빠는 끈질기게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장님 몰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비밀이 오래갈 수는 없었어요. 곧 저희가 같이 있는 모습을 사장님 부부께서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저는 이젠 잘리는 일만 남았구나 싶어 벌벌 떨고 있는데 의외로 여자 사장님께서 제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시며 나도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항상 너를 좋게 보고 있었어. 요즘에 너처럼 착하고 성실한 애가 어디 있니? 근데 우리 아들하고 만난다니까 나는 한결 마음이 놓인다. 웬 이상한 아가씨 만나는 것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아가씨가 우리 아들 짝인 게 더 좋지. 이쁘게 잘 만나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어찌나 감동을 받았는지 저도 모르게 정말 감사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 모든 악연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렇게 연애를 몇 개월 동안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 부부가 은근슬쩍 결혼 얘기를 꺼내시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서로 마음 맞으면 일찌감치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결혼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거의 압박식으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워낙 본인들이 애를 늦게 낳다 보니 자식이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기 원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때 나이가 고작 21살밖에 안 돼서 대학도 가고 싶고 직장도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 현실과 마주치게 되었고 막상 대학에 간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수능 준비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이 모든 게 다 돈이었고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마주하게 되었죠. 그러니 내 처지에 무슨 대학인가 싶은 생각과 함께 그냥 결혼이나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워낙 그 사람이 제게 잘해주기도 해 마음이 많이 고민스럽긴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와 결혼하면 본인이 대학도 보내주고 저 하고 싶은 것도 하게 해주겠다며 저를 꼬드기는데 어린 나이에 그 말이 너무 든든했고 내게도 보호자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사 대학은 못 간다고 해도 그 사람과 평생 함께하는 것이 괜찮다고 여겼죠. 그래서 저 23살, 그 사람 32살 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사정을 잘 아는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오시지 않을 걸 알고는 그냥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해서 고모랑 아빠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제가 돈이라도 달라고 하는 줄 알고 나중에는 제 연락을 모조리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끝끝내 연락이 되지 않아 저는 혼자 식장에 들어갔고 가족도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시부모님 가게 옆에 조그만한 빌라를 얻어 살림을 차렸죠.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기 전까지 육체적 사랑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건 거부를 했거든요. 연애 때도 여행 가서 정말 손만 잡고 잤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거사를 치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일을 다 치르고 나서 남편이 불쑥 이러더군요. 사실은 본인도 제가 첫 여자라고요. 전 당연히 남편은 처음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좀 놀랬어요. 남편이 워낙 쑥맥이고 여자친구도 별로 사귀어 본 적이 없긴 했지만 요즘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어요. 부모 없이 자라 평생을 외롭게 눈치 보며 살았는데 남편과 살면서 외롭지도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어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원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 텐데 나는 그동안 너무 불쌍하게 살았구나 싶었고 하늘에서도 이제야 제게 행복하게 살 기회를 준 것만 같았어요. 저는 결혼 전 남편의 약속대로 대입 공부도 슬슬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들 사는 게 궁금하고 어린 제가 살림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다른 잔소리는 별로 하지 않으시고 뜬금없는 것들만 궁금해하시며 얼굴이 불 켜질 정도로 섬 넘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희 부부 생활에 대해 아주 자세히도 물어보셨죠. 저만 보면 아주 눈을 희번뜩거리면서 매일같이 해도 애가 틀어살까 말까 한다. 너희는 매일같이 하고 있지? 절대로 임신 피할 생각하지 말고 애 생기면 바로 낳아라. 요즘은 애 안 갖는다고 일부러 약도 먹고 임신 기간도 피해서 한다던데 너는 그랬다간 아주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리고 남자는 다 여자아기에 달려있으니까 네가 야식꾸리한 옷도 입고 아양도 좀 부리면서 잘 구슬려 봐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 말고도 아주 노골적인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차마 이곳엔 쓰지 못할 정도로 그런 수위 높은 말들이었죠.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께서 워낙 본인이 출산을 늦게 했으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 조언을 하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도를 지나치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했어요. 어머님 말이야. 아니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지. 어떻게 볼 때마다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어머님이 뭐라고 했어? 결혼하면 바로 대학 갈 준비하라고 했잖아. 대학 보내주겠다고.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인 거야? 나랑 결혼하려고 이빨림 소리 한 거야? 라고 하니 남편도 얼버무리며 이러더군요. 아이 무슨 이빨림 소리야. 워낙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가 손주 보는 게 소원이라서 그러시는 거지. 그건 너도 잘 알잖아. 그리고 내가 네 대학은 꼭 보내줄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 그래서 말인데 대신 아이 낳고 대학 가면 안 될까? 뭐? 아이 낳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아이 낳으면 대학 못 가게 아예 발목 잡으려는 건 아니고 내가 무슨 당신네 집에 애 낳아주러 온 사람이야? 시간 지나면 나도 임신하고 애 낳을 거야. 근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 그리고 나랑 했던 약속이랑도 말이 다르잖아. 당신마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라고. 어떻게 사람이 딱딱 계획한 대로 사냐? 하루하루가 다른데. 그리고 솔직히 너 힘들 때 걷어준 게 우리 엄마랑 아버지인데 그거에 대한 은혜는 갚는다 생각하고 애 한 명만 낳아드리자. 응?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 연세도 많으셔서 지금 애 낳아야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간신히 보실 거란 말이야.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너도 양심 있으면 좀 보답을 해야지. 라는데 남편도 제 편은 아니었어요. 결국 그 말에 제가 질 수밖에 없었고 제 나이 23 너무나도 순진했고 제 핏줄인 가족도 없이 혼자였기에 남편과 시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날짜에 맞춰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몇 개월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독촉은 점점 심해졌고 어느 때는 밤에 전화를 걸어 거사를 치렀는지 확인까지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점점 더 숨이 막혀왔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은 무작정 저희 집에 쳐들어와 본인이 정해준 날짜에 잘하고 있는지 감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임신 소식이 없으니 시어머니는 점점 초조해지셨고 급기야는 제 탓을 하며 얘, 너 혹시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면서 과거에 뭔 짓을 하고 다닌 거냐? 부모도 없으니 무서울 게 없어서 몸을 이리저리로 함부로 휘두르고 다닌 거 아니냐고. 라는 말에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 부모 없이 자라도 그런 식으로 살진 않았어요. 라고 하니 그렇지 않으면 왜 애가 안 들어서냐고. 우리 집은 손익위해서 자손 봐야 한다고 내가 말했지. 근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어머님, 저는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건강하다고요. 문제가 있음 어머님 아들이 문제가 있겠죠. 왜 맨날 저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 대번 꽥 소리를 지르며 우리 애는 멀쩡해. 100%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는데 이럴 땐 저도 든든한 친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몇 번이나 생각을 했었네요. 남들은 부모님이 든든하게 받쳐주니 시댁에서 함부로 못 대한다는데 저는 친정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일이 함부로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니 한없이 외로워지더군요. 든든하게 버팀목이 돼줄 줄 알았던 남편은 그저 딴청만 부리면서 애만 가지면 어머니가 화가 금방 풀리실 거라는 어이없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 부부는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1년 동안은 아이가 안 들어섰고 결국 느지막하게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해보았어요. 역시나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남편이 와서 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는 소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에게 말하니 영 삐딱하더군요. 에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그런데 가서 검사 받으면 괜히 왕성하던 정자들도 기죽어서 없어지겠다. 몰라. 일단 엄마랑 상의해보고. 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냐고 당신 마마보이 아니냐고 했네요. 이건 뭐 시어머니 없이는 무슨 일이 진행이 안 되니 말이에요. 그치만 시어머니도 저희 아이를 무척이나 바라시니 당연히 검사를 받으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에 벌컥 화부터 내시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우겨서 병원을 데리고 갔고 정자검사를 받았는데 며칠 뒤 병원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이 정자가 아예 없는 무정자증이라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검사 결과를 본 의사 선생님도 가늘게 한숨을 쉬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보통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정자가 조금은 있기 마련인데 정말 단 한 마리도 없네요. 원하신다면 더 자세히 조직 검사를 해보실래요? 라는데 그 말에 너무 기가 찼고 충격이었지만 여태 제가 문제라며 절 몰아간 시부모님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을 찾아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부 다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문제라고 하셨죠. 오늘 병원 가서 검사 결과 듣고 왔는데 아버님, 어머님 아들이 문제였어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래요. 라고 하니 시부모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설마 너희 그 검사를 받은 거니? 라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놀라긴커녕 한숨만 푹푹 쉬시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곤 아유, 정말 문제가 없길 바라고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얘가 어릴 때 영유아 검사를 했었는데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 첫째에 이어서 둘째까지 그 소리를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다행히도 애가 크면 클수록 멀쩡하게 잘 자라길래 우리 애가 건강해졌구나. 그 증후군?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을 하며 여지껏 살았는데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구나. 아, 대체 이걸 어쩌면 좋으냐? 라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시부모님께 들은 병명을 찾아보니 염색체 이상 장애고 무정자증이 대부분이라고 하더군요. 다른 증후군과는 달리 멀쩡해 보여서 장애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저를 들볶은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제가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아세요? 저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하시고. 미안하다 얘. 그런데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기도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대는 이어야 하지 않겠니? 라는 소리에 기겁을 하며 어떻게 대를 이으냐고 방방 뛰었어요. 그러니 듣자 하니 무정자증이면 형제 정자를 받아서 임신할 수도 있다더라. 우리 큰애 정자를 받아서 임신하면 너희 아이나 다름없잖니? 라는 그 말에 남편 형의 정자라니요.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라며 화가 나 눈물까지 터뜨렸는데 그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 본인도 속상한지 제 앞에서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하는데 거짓말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러는 모습이 꼴보기도 싫었지만 또 한편으론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장이라도 결단을 냈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제 가족이라고 남편밖에 없어서 제가 희생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군요. 부족한 점이 많은 남편이지만 제가 처음으로 느낀 따스한 정이 있었으니까요.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은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그날 이후 제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저희 집에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들들 볶았어요. 주로 레파토리는 결혼을 했고 그 집안 사람이니 이러나 저러나 아이를 낳아줘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애가 아니라 이혼을 해버릴 테니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이혼하면 무정자증인 당신 아들 누구랑 재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했죠. 그러니 이 방법이 안 통한다는 걸 알았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선 저희 부부에게 마실 걸 주며 좋은 약재가 들은 거니 마시라고 하는데 순간 미심쩍은 기분이 들어 제 컵과 남편 컵을 받고 남편에게 제 거를 주었어요. 그러니 얼마 안가 컴퓨터를 하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푹 쓰러지는데 그 모습을 보곤 시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고 대체 저기에 뭘 넣은 거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되려 제게 이게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을 쳐? 이거 완전히 꼬리 9개 달린 구미호네. 약 들어간 거 언제 바꿔치기 한 거야? 응? 라며 제 멱살을 잡으시는데 저도 이런 시어머니를 내치며 이렇게 하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어차피 다 같은 핏줄인데 네 아주버님 정자 받으면 뭐가 덧나? 그냥 정자만 받으라고. 다 같은 채씨 집안 남자들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잡아 끌어내쳤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가만히 안 있는다고 경찰까지 신고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저희 2 사람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시어머니 팔을 잡아 끌며 내 딸한테 왜 이래? 라고 하는데 그 여자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기겁을 하고 말았네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였기 때문이죠. 몇십 년 만에 엄마를 보는데도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동안의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대성통곡을 하였어요. 그리곤 시어머니를 보내고 엄마와 단둘이 만나게 되었는데 엄마는 아빠에게 도망쳐 외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 계속 저를 찾아다녔는데 한 달 전에 제 거처를 알게 되었고 미안한 마음에 계속 제 주위만 배회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늦게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초라한 제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근사해 보이셨는데 그 모습에 엄마가 잘 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곤 당장 짐을 싸서 본인이 묵고 있는 호텔로 가자고 하며 저를 데리고 가셨고 거기서 엄마가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엄마는 아빠에게 도망쳐 그 당시 미국에 살고 있는 엄마의 고모한테 가셨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식당을 차렸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로부터 도망을 갈 때 원래는 죽으나 사나 저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본인을 미워하고 원망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공을 하면 꼭 저를 데려가려고 했다며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일찍 결혼했으리라 생각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제 결혼 생활 얘기와 방금 전까지의 일들을 전부 다 얘기하니 엄마는 가슴을 막 내리치며 부모가 없다고 어떻게 애를 비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대하냐며 내가 이때 나타난 게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훔치시던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싹 닦으시며 제게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어. 이제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만 굳게 맘먹으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엄마와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집에 가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절 보자마자 물건을 던지며 어딜 갔다 외박을 하고 와? 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엄마를 본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누구냐고 하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내가 자네 장모 되는 사람이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시모가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아이고 애 버리고 도망갈 땐 언제고 뻔뻔하게 이제 와서 엄마래. 그리고 오고 갈 데 없는 고아년 먹여 살려줬더니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아주 별것도 없는 것들이 큰 소리를 치고 앉아있네? 라는 말에 저는 무서워서 덜덜 떨고만 있는데 저희 엄마는 태연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엄연히 사기 결혼인 거 아시죠? 더 이상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우리 아이한테 사과하고 이제 이혼 서류 작성하세요. 라고 하니 시모가 눈이 뒤집어져 저희 엄마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며 뭐? 애 하나 못 낳는 주제 어딜 이혼을 하라 말아야. 결혼을 했으면 무슨 수를 써도 애를 낳아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니 그 순간 엄마도 시어머니 머리채를 확 잡아챘어요. 그러니 남편놈 지 엄마가 저희 엄마에게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저희 엄마가 지 엄마한테 그러니 저희 엄마의 팔을 꺾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키가 한 190은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와 남편을 제압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엄마가 고용한 경호원이었죠. 남편이 제압을 당하자 엄마는 시모에게 야, 내 딸이 고하면 네 아들은 뭔데? 어디서 내 딸한테 누구 정자를 받아서 애를 낳으라고 해? 이 못돼 처먹은 할망구야. 라며 시어머니에게 막 힘으로 짓눌렀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70대이고 저희 엄마는 50대이니 상대가 되지 않았죠. 남편은 꼼짝없이 입으로만 가만히 안 두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지 같은 년 오갈 데 없어 받아줬음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아야지.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라는데 엄마는 제압당한 남편의 뺨을 올리며 그지 같고 부모 없다고 그런 더러운 짓을 시키니? 이제 갓 23살 된 애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정자를 받아서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약까지 먹여서 뭐 하려고 했어? 너 미국 같았으면 당장 감옥행이야. 알아? 나 이래봬도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거든? 그래서 너 같은 거 너희 가족 같은 거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어. 알기나 해? 네 부모 제명에 못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계속 짓거려봐 어디 라고 하는데 결국 경호원 손에 풀린 남편놈이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곤 시어머니와 함께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저희 엄마의 기에 눌리고 같이 온 경호원을 보고 나선 그 재력과 권력을 짐작한 듯 싶었습니다. 사과를 하는데도 그동안에 분이 풀리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엄마의 재력이 탐이 났는지 혈기왕성하게 대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우새끼 마냥 제게
여보, 미안해. 아이는 안 낳아도 되니까.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고 원래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살자. 우리 잘 살고 있었잖아. 라고 하니 시어미도 제게 그래. 내가 너를 딸처럼 배려해준 과거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데 엄마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 짓거리지 말라며 이 시간 이후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거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있다는 게 이렇게나 큰 힘이 되는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기 결혼으로 혼인 취소가 되어 2년 만에 이혼을 하였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상 혼인이 취소가 되더라도 그 효과는 이혼과 별반 다르지 않아 여전히 혼인 관계 증명서에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과의 결혼과 이혼이 주운 글씨처럼 따라다니긴 하는 거죠. 엄마는 아직까지도 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며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제가 그런 엄마에게 엄마를 용서할 테니 이제 그만 미안해하라고 했어요. 엄마도 그런 제게 같이 미국으로 가서 대학을 다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고 하여 엄마의 경제적 지원으로 2년 정도 수능 준비를 하여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이제야 사람 사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1년에 4번씩 만나고 있고요. 뒤늦게나마 인생이 풀리긴 했지만 제 인생이 참 평탄하지는 않았다 싶습니다. 어찌저찌 지내다 보니 이제 30대인데 가끔 제게 호감을 표하는 남자들이 있긴 해도 연애와 결혼 생각은 아예 없어요. 제 과거도 과거지만 전 남편에게 완전히 질려버려서 그런 것 같고 이대로 혼자 살아도 별로 상관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할 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로부터 전 남편과 시댁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인간들 어떻게 또 어린 여자를 잡아챘는지 저한테 했던 짓을 하려다가 결국 경찰들이 현행범으로 잡아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로 동네가 떠들썩했다는데 참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이번에는 제대로 형사적인 벌을 받았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야 저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비록 저도 피해자였고 당사자였지만 뒤늦게 엄마라는 구세주를 만나 엄마 덕에 그 수렁에서 빠져나온 게 천만다행이다 싶었어요. 매번 내 인생은 왜 이리 안 풀리나 이번 생은 망한 인생인가 싶었는데 결국엔 행복의 총 한량이 정해져 있다고 저도 이제야 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늘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만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